경기도 외곽, 회색빛 먼지가 공기처럼 떠도는 공업도시 S. 하늘을 향해 앙상한 팔을 뻗은 공장 굴뚝들은 쉴 새 없이 검은 연기를 토해냈고 그 아래 다닥다닥 붙은 낡은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들은 도시의 그늘진 이면을 닮아 있었다. 강이 도시의 한 구석,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연립주택 2층에서 어린 여동생 이나와 함께 살았다. 그의 검붉게 그을린 피부와 투박하지만 단단한 손은 건설 현장의 고된 노동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다. 짧게 깎은 머리, 짙은 눈썹 아래 깊은 눈은 세상 풍파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우직한 불씨가 남아있었다. 그날도 인우는 새벽부터 건설 현장에서 땀을 쏟았다. 안전모 밑으로 흘러내리는 땀을 작업복 소매로 훔치며 그는 오직 하나뿐인 혈육인 이나의 얼굴을 떠올렸다. 어릴 적 사고로 부모님을 동시에 여의고 2살 터울의 여동생은 그에게 삶의 이유이자 전부였다. 이나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는 어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과거 직장 동료의 억울한 산재 사고에 항의하다 부당하게 해고당했던 기억은 그에게 깊은 상처와 함께 거대한 조직과 권력에 대한 불신을 남겼지만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동생만큼은 자신처럼 힘든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늦은 여름밤,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후텁지근한 밤이었다.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녹초가 된 인우는 이나가 기다릴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재개발이 예정되어 인적이 드문 낡은 주택가 골목길, 가로등 몇 개만이 희미하게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쓰레기가 나뒹구는 길가에서는 음식물 썩는 냄새와 축축한 흙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그때였다. 쿡! 살려! 희미한 신음소리와 함께 골목 안쪽에서 무언가 격렬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인우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건장한 남성 2명이 한 남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있었다. 금속성 둔타금과 함께 피해 남성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짧게 터져 나왔다. 인우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끼어들어야 하나, 아니면 못 본 척 지나가야 하나.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의 발목을 잡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명백한 폭력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거기 누구야? 인우가 자신도 모르게 소리치자 가해자들은 잠시 당황한 듯 동작을 멈추더니 이내 욕설을 내뱉으며 어둠 속으로 황급히 사라졌다. 인우는 떨리는 다리를 움직여 쓰러진 남자에게 다가갔다. 남자는 머에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인우는 급히 119에 신고를 하려던 참이었다. 꼼짝 마, 손 들어!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과 함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순찰 중이던 경찰이었다. 그리고 그 경찰은 인우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악연의 시작, 백철민 경사하였다. 병적으로 하얀 피부에 날카로운 눈매, 비릿한 미소를 입가에 걸친 그는 현장의 처참한 광경과 피 묻은 인우의 작업복을 번갈아 훑어보더니 이내 싸늘하게 말했다. 내 놈이 범인이렸다.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인우의 해명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그는 졸지에 폭행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되어 차가운 수갑을 차야 했다. 백철민의 눈빛은 처음부터 인우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있었다. 그의 허름한 행색, 검붉은 피부, 과거 공무집행 방해 전과 기록. 백철민에게 인우는 자신의 실적을 손쉽게 올릴 수 있는 먹잇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다음 날부터 인우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다. 그는 S경찰서 유치장에 갇혔고 백철민은 온갖 회유와 협박 그리고 교묘한 증거 조작을 통해 그에게 거짓 자백을 강요했다. 야, 강인우. 너 같은 잡범들 한두 번 보는 줄 알아? 괜히 똥꼬집 부려서 콩밥 더 먹지 말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럼 선처해 줄 테니까. 백철민의 책상 위에는 인우의 낡은 작업화와 함께 그가 사건 현장에서 주웠다고 주장하는 피 묻은 쇠파이프가 놓여 있었다. 인우는 결코 만진 적 없는 물건이었다. 백철민은 강인우의 과거 전과 기록을 들먹이며 그를 사회 부적응자로 몰아갔고 그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유일한 목격자인 고물상 박영감에게는 접근조차 하지 않았다. 인우의 여동생 이나는 오빠의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빠졌다. 그녀는 오빠의 결백을 믿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다. 그때 한 줄기 빛처럼 인터넷 언론 진실의 눈 소속의 오지혜 기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과거에도 공권력 남용 사건을 파헤쳐 이름을 알린 정의감 넘치는 젊은 기자였다. 익명의 제보를 받고 사건의 의문을 품은 그녀는 백철민의 과거 행적과 이번 사건의 허점들을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강인우 씨,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오지혜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인우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그녀는 인우의 억울한 사연을 기사화했고 여론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건설 현장 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박영감 회도 용기를 내어 오지혜에게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사건 당일 밤 그는 골목길 주변에서 값비싼 외제차 한 대가 황급히 사라지는 것을 보았고 잠시 후 도착한 백철민 경사가 현장에서 무언가를 숨기거나 조작하는 듯한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어렴풋이 목격했다는 것이었다. 오지혜는 박영감의 증언과 주변 CCTV 영상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영상은 이미 삭제되거나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한 상점의 구석진 곳에 설치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CCTV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영상에는 사건 직후 백철민이 아닌 다른 2명의 남자가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과 그들이 타고 온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의 번호판 일부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그 차량의 소유주는 지역 건설업체 사장이자 폭력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었고 폭행 피해자는 그의 사업과 관련된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다. 백철민은 이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희생양으로 강인우를 선택했다.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자 백철민과 그 배후 세력의 방해 공작은 더욱 노골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했다. 오지혜 기자의 사무실에 괴한이 침입해 협박을 가했고 박영감의 고물상에는 의문의 화재가 발생했다. 강인우에게는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찾아와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이었지만 인우와 오지혜 그리고 박영감은 서로를 의지하며 진실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제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는 평생 저들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싸워야 해요. 오지혜의 결연한 눈빛에 강인우도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마침내 오지혜는 자신이 확보한 모든 증거와 백철민의 비리 정황을 담은 탐사 보도 기사를 인터넷에 올리기로 결심했다. 기사가 올라가기 몇 시간 전 그들은 마지막으로 백철민을 직접 만나 그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약속 장소는 인적이 드문 한강 둔치의 낡은 폐공장이었다. 어둠이 짙게 들이운 폐공장 안 녹슨 철골 구조물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만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다 알고 찾아왔을 텐데 뭘 더 듣고 싶은 거지? 백철민은 예상했다는 듯 태연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사내 몇몇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함정이었던 것이다. 백철민 씨, 당신의 모든 비리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수하고 죗값을 치르세요. 오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백철민은 코웃음만 칠 뿐이었다. 기자 양반,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군.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야. 내까지 기사 하나로 내가 무너질 것 같아? 그 순간 사내들이 일제히 인우와 오지혜에게 달려들었다. 폐공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인우는 과거 건설 현장에서 익힌 거친 몸싸움 실력으로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오지혜와 증거가 담긴 USB를 보호하려 했다. 박영감은 이미 약속된 신호에 따라 외부의 다른 언론사와 양심적인 경찰 내부 고발자에게 연락을 취한 상태였다. 강인우, 이 더러운 바닥 인생아! 내 놈만 없었으면 모든 게 완벽했는데. 궁지에 몰린 백철민은 이성을 잃고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인우를 향해 겨누었다. 그의 눈은 탐욕과 분노로 번들거렸다. 방아쇠가 당겨지려는 찰나 폐공장의 육중한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과 함께 외침이 터져나왔다. 꼼짝마! 모두 손들어! 서울지방경찰청 감찰반이다. 박영감의 연락을 받은 양심적인 경찰 내부 고발자의 신고로 감찰반이 출동한 것이었다. 백철민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의 손에서 권총이 힘없이 떨어졌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그날 밤 백철민과 그 일당 그리고 그와 결탁했던 건설업체 사장과 폭력 조직원들까지 모두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강인우가 목숨 걸고 지킨 USB 안의 영상과 오지혜 기자가 수집한 자료들은 그들의 추악한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사건의 진실은 다음 날 아침 뉴스를 통해 전국에 알려졌다.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과 기득권층의 결탁에 분노했고 강인우의 용기 있는 저항에 박수를 보냈다.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었고 백철민은 파면과 함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역 토착 비리 세력 또한 뿌리 뽑혔다. 강인우는 길고 긴 싸움 끝에 마침내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하지만 그의 몸과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여동생 이나와 박경감 그리고 오지혜 기자가 그의 곁을 지켰다. 오지혜 기자의 탐사 보도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녀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퇴원 후 인우는 다시 건설 현장으로 돌아갔다. 여전히 고된 노동이었지만 그의 마음가짐은 예전과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부조리에 침묵하지 않았다. 자신과 같은 억울한 약자들을 위해 작은 목소리라도 내기 시작했고 지역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기도 했다. 그의 검붉게 그을린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 대신 절망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단단한 의지가 새겨져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인우는 이나와 함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햇살은 따사로웠고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인우는 문득 깨달았다.